매일 동영상 하나씩 찍어서 올리기로 했죠. 오늘은 개발자들 사이에서 핫한 뉴스가 올라왔어요. 뭐냐면 개발자들 사실 제일 관심이 있는 게 한 달에 월급이 얼마냐, 워라벨이라고 그래서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라고 해서 그 워라벨이라는 게 또 한참 유행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연봉 5천만 원을 주겠다. 대졸 초임 개발자들을 찾습니다 해가지고 오늘 핫한 뉴스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게 진짜냐 가짜냐 아니면은 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게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다들 뭐 관심이 있으니까 한 번쯤은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몸이 좀 좋지 않아서 어제부터 매일 웹사이트를 소개하는 거를 한 3년 동안 매일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매일 개발자들에게 전해주는 정보를 매일 하루에 하나씩 찍는 걸 하기로 했었는데 어제 하루하고 오늘 몸살이 걸려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날씨 탓이기도 한 것 같고 어쨌든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오늘 주제를 뭘로 정할까 하다가 오늘 낮에 계속 카카오톡에서 개발자들 단체 톡에서 오늘 하루 종일 이슈가 됐던 이 뉴스에 대해서 한번 여기 어때가 개발자를 공채를 하면서 연봉 5천만 원을 주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회사는 강남에 있는데 판교에다가 어마어마하게 광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개발자들이 판교에 많죠? 제가 아는 지인도 거기서 일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런데 근데 이게 사실 원조가 우아한 형제들이라면서요. 누가 먼저 한 거냐, 누가 원조냐 해서 봤더니 유튜브에서 영상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아한 형제들에서 먼저 한 거더라고요. 그리고 개발자들 책 무제한으로 제공해 주는 것도 우아한 형제들에서 먼저 한 거고. 이게 과연 어떻게 가능한 거냐.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2008년도에 첫 월급을 70만 원을 받았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데.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해서 이제 정상적인 직장을 다니기 하면서 받았던 초봉이 2,4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늘어났는데 그냥 그거를 그냥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5천이라고 하니까 그 절반 2,500만 원이라고 단순 산수를 계산해 보자고요. 뭐 100만 원 차이인데 뭐 2,500만 원이라고 치고 현재는 5천만 원이다. 그런데 이게 과연 10년 만에 벌어진 일인데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한번 제가 제 관점에서 뭐 충분히 가능하다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재미나게 한번 이야기를 풀어갈까 합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관점이고 제 생각이니까 그게 말이 되냐? 어떻게 꼭 그것만 갖고 생각할 수 있냐? 아니면 그게 전부는 아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뭐 그런 생각 가지신 분은 그냥 본인 생각을 갖고 계시면 되지. 굳이 아무런 인기도 없고 청취자도 없는 이런 재미없는 유튜브에 와서 자기 생각을 반박하는 거 그런 거는 뭐 저 별로 환영하지 않겠습니다. 자, 연봉 5천만 원이 가능하냐? 저는 이제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저도 5천만 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저랑 동갑내기 친구는 저하고 똑같이 직장 생활 시작했는데 5천만 원을 넘어서 저를 약 올리면서 저는 요새 놀고 있는데 혹시 좋은 직장 자리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어쨌든 판교에서 이 광고가 이제 핫하다고 뉴스가 나왔는데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 어때라는 회사의 숙박 관련한 회사죠. 그래서 관련해서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언론에 나온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주 35시간에 삼시세끼 무료 제공, 그 다음에 직원 카페 운영, 블라블라 여러 가지 복지 혜택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연봉이 5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책을 무료로 제공하겠다. 200명 정도를 공채를 하겠다. 연봉 5천만 원이 어떻게 가능한 거냐? 한번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한번 재미나게 풀어볼게요. 그냥 재미로 하는 거니까 너무 막 심각하게 막 반박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10년 전에 제가 2,500만 원을 초봉으로 받았는데 그때 2,500만 원과 지금의 5천만 원이 과연 이게 허용이 되는 거냐라는 걸 한번 살펴볼게요. 그런데 재밌는 건
제가 그 2008년도에 첫 직장 생활을 할 때, 그때 김치찌개가 5,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5,000원인 데가 많아요. 물론 뭐 6,000원 받는 데도 있고, 뭐 좀 괜찮은 데는 7,000원 받는 데도 있지만, 그냥 5,000원이라고 할게요. 저희 동네 여기 그 안양에는 김치찌개 아직 5,000원이에요. 토달지 마세요. 그런 물가는 그대로인데, 어떻게 연봉이 5천만 원이 될 수 있냐? 한번, 제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쭉 한번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가능하냐? 그러면 이제 개발자가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니들은 뭐 개발자들의 어떤 평가나 혹은 대우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개발자는 한 2,500만 원밖에 못 받아. 그런데 지금은 뭐 5천만 원, 개발자들 생각 알고 보니까 굉장히 힘든 일을 하고 지금 어려운 일을 하네. 5천만 원을 줄 수 있어. 라고 바뀐 거냐? 개발자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한참 동안 안 좋았어요. 왜냐면 2000년도에 그 IT 버블이 일어났어요. 99년도, 2000년도 그때 당시에 이제 인터넷이 이제 확 확산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좀 컴퓨터를 좀 하거나 아니면 공대생이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약간 좀 빠져 있는 사람, 이런 쪽으로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닌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라는 게 그냥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혹은 뭐 좀 전문가들이 아니면 좀 미국 사람들, 미국 형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지, 우리나라 일반 사람들이 그 인터넷이라는 거를 자유롭게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98, 99, 2000년도에 그 닷컴 버블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김대중 정권 시절에 뭐 메가패스라든지 하나로통신이라든지 두루넷이라든지 그 전국의 그 인터넷 그 망을 설치를 하게 됐어요. 고속망을. 그때 그 두루넷이라든지 뭐 삼보컴퓨터라든지 그런 그 회사들이 어떻게 흥하고 망하고의 그런 비사들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어쨌든 그 당시에 그 IT 버블이 일어나면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확 올라갔었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았었고,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고급 기술들이라보다는 그냥 뭐 HTML 코딩이라든지, 그때 당시에는 HTML 코딩도 그 페이지 라인당 받았어요. 소스 라인당 계산을 해서. IT 개발자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 의대, 법대 뭐 이런 하고, 의대하고 컴퓨터 학과하고 잘 나가다가 아예 닷컴 버블이 빵 터지면서 이제 망가졌죠. 그러다가 이제 3D 직종으로 그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고, 이제 현실을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IT 쪽에 이제 뛰어든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고. 그러다가 딱 10년 뒤에 그 2010년도에 우리나라에 뭐가 들어왔냐면 스마트폰이라는 게 생겨요. 사실 처음에 2007년도에 들어왔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SK텔레콤하고 KT가 극렬하게 그걸 막았죠. 삼성하고 같이. 어쨌든 3년 뒤에 이제 2010년도에 그 SK를 뒤통수를 빡 때리면서 KT가 아이폰을 딱 들여오는데, 아이폰이 들어오면서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그 프로그래밍을 조금 할 줄 알면 앱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알리바바라든지, 물론 그 후의 일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 옥션 아니면은 뭐 G마켓, 그 다음에 인터넷 쇼핑몰,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한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08년도, 2010년도 요 때쯤에 개인 쇼핑몰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배우고 그다음에 컴퓨터로 뭔가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지금 컴퓨터로도 이제 먹고 살 수 있겠다, 그런 관심을 확 갖게 됐고, 10년 만에 이제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 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젊은이들은 이런 쪽으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실제로 이제 시장이 형성이 되면서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환경이 됐죠. 그런데 자, 과연 그것이 2008년도에 초봉 2,500만 원이던 시절에 연봉 초봉이 5천만 원인 시절 두 배로 이렇게 확 올라오는 게 과연 가능한 것이냐라는 논란은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제가 여러 가지 그런 분석을 5가지 관점에서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물가가 과연 얼마나 많이 이렇게 올랐냐? 그러면
물가라는 거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자본주의라든지 아니면은 뭐 경제학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도대체 이 물가는 왜 오르는 거냐라고 의문을 가지고 나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통화량이라는 거를 가장 처음에 배우게 돼요. 그러면 이거를 알고 나면 야, 내가 세상 참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봤자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그런 가치가 조정이 되지 않는구나 라고 회의감에 빠질 수가 있어요. 지금 주변에 몇 명 있는데 어쨌든 물가가 인상이 된다는 거는 통화량이 많아진다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연봉을 매년 협상을 할 때 그 해에 그 물가 인상률하고 보다 더 높게 받지 않으면 나는 오히려 마이너스다. 그죠? 물가는 3%가 올랐는데 내 연봉은 만약에 2%만 올랐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1%인 거죠. 뭐 너무 이제 긴 얘기는 말고 어쨌든 그러면 10년 동안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네, 대한민국의 통화량 나왔어요. 2008년도 자료는 없고 또 지금 2018년도는 아직 통계가 잡히지 않았고 해서 그냥 2008년도라고 생각하고 2009년도 자료를 한번 볼게요. 당연히 2009년도에 1937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 이제 2017년도에 3445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게 조원이에요, 조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 시중에 풀려 있는 돈이 2009년도에는 전 국민이 1937조 원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 정확한 경제학적으로 관점은 아닌데 그냥 시중의 통화량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2009년도에 1937조 원이 우리나라 재산이었다고 치면, 통화량이라고 치면, 지금 2017년도에는 3,445조 원이 시중에 통화로 이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10년 전에 주머니에 2,000원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 3,400원이 있어야 그때의 2,000원을 가지고 있던 것과 같은 어떤 가치? 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전에는 2만 원을 가지고 극장을 가서 영화 한 편 보고 그다음에 뭐 빵을 사 먹던 뭐 과자를 사 먹던 둘이 데이트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34,000원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둘이 같이 영화를 보고 까까를 사 먹을 수 있다. 증가율이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증가율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치적인 얘기는 제가 오늘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시중에 돈이 이렇게 쭉 늘어났어요. 1,900원에서 3,400원이면은 딱 2배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한 1.7배, 1.5배 이상 늘어난 거죠. 돈이 많이 늘어났죠. 그러면 돈이 이렇게 1.7배 정도로 늘어났는데 도대체 그러면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냐? 여러분들이 그 200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있고 모르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 사회생활을 좀 그때 당시 하고 있었으면 모를까? 아니면 잘 모를지는 모르겠지만 리먼 사태라는 게 빵 터졌어요. 그러니까 금융위기예요. 미국의 금융위기.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살아남아야 되겠으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무슨 짓을 했냐면 헬리콥터로 이제 돈을 뿌린다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달러를 풀었어요. 시장에다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10년 동안 그 이만큼 올라왔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는 아마 2009년, 2010년도 그 다음에 그 2011년, 22년도에 그 유럽에도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마어마한 그 돈을 풀었어요. 그래서 말이 좋아서 양적 완화지 실제로는 그냥 시중에다가 돈을 그냥 확 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는 어쨌든 살아남고 버텼을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은 그 돈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에 어제 10,000원짜리로 10,000원을 들고 가서 살 수 있던 거를 한참 지난 다음에는 15,000원을 가지고 가야 살 수 있는 양날의 검 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산 버블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고 값이 굉장히 이렇게 올라가는, 왜냐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부동산이나 원자재나 아니면 어떤 고정 자산 이런 것들 같은 경우 그 제한된 자산 같은 경우 가치가 올라간 건 아닌데 가격이 올라갔어요. 얘기가 충분히 전달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물가 인상에 관련돼서 왜 물가가 그렇게 많이 올랐냐 라는 걸 이렇게 보여드렸고 28살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 2008년도에 28살 저였어요. 저 같은 경우는 81년생인데 81년생이 얼마나 그
사람이 많은지 비례해서 한번 그 도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료를 보면 이제 급하게 찾느라고 2012년도 자료를 찾았는데 2012년도 자료도 뭐 의미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2012년도에 81년생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요게예요. 32살이었으니까 여기쯤인데 남자니까 이쪽이겠죠? 남녀 성비를 뭐 거의 비슷하니까 어쨌든 지금 여기를 보면 1차 베이비 붐 세대의 출산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좀 슬프게도 전쟁을 빵 터트리고 나서 많이 사람들이 죽었죠. 그런 다음에 그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 베이비 부모들 세대가 그 58년 개띠라고 하는 그 55년도에서 63년생들이에요. 어른들. 이제 그분들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래도 이제 사회가 안정이 되니까 태어나신 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베이비 부머라고 그러는데 이게 부모가 아니고 부모예요, 부모. 그분들이 급격하게 확 늘었어요. 그 시집장가 갈 나이가 돼가지고 다시 그 베이비 붐이 일어났는데 태어난 사람들이 저희 때죠. 그러니까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 지금 나이로 치면은 한 35세에서 40세 정도? 2차 베이비 부모들이죠. 그래서 저희 세대인데 81년생이 태어날 때 43만 명, 43, 45 그러네요. 그냥 45라고 할게요. 45만 명이 한 해에 태어났다고 그러면 이제 이 45만 명이 무슨 일을 벌였어야 되냐면 태어나자마자 유치원에 들어갈 때 45만 명이 들어가야 되니까 유치원 들어갈 때 싸우고 또 초등학교 들어갈 때는 한 반에 우리 때는 53명 막 이랬어요. 근데 저보다 조금 더 빨리 태어나신 분들은 60명까지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눴어요. 오전에 한 팀, 오후에 한 팀, 또 그 다음 주에는 또 바꿔서 또 그 사람들이 중학교 들어갈 때 또 피 터지게 싸우고, 고등학교 들어갈 때 피 터지게 싸우고, 대학교 들어갈 때 또 피 터지게 싸우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쭉 경쟁을 해가지고 온 거죠. 지금까지 쭉. 이제 슬슬 이제 직장에서 나가게 되고, 또 치킨집 차리고, 자기 먹고 살 길 찾아 나가는 그런 이제 사회가 됐고 그 회사에 이제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10년이 지났으니까 그러면 10살 이전으로 한번 가보면 10살 이전으로 가보면 그러면 그 저보다 10살 어린 지금 이제 28살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91년생이잖아요. 한 세대가 30만 후반대죠. 그러면 여기하고는 남자 여자를 합치면 한 20만 명? 그러면 그 직장을 들어갈 때 경쟁자가 20만 명이 사라진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나 회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환경에서 크게 와닿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지만 거의 한 20%가 없어진 거예요. 되게 편안하게 그러면 좋은 환경이죠. 왜냐면 직장에서는 사람이 우리가 이제 산업은 커졌으니까 사람은 필요한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굉장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돈을 더 주고서라도 회사에 필요한 사람을 데려다가 쓰겠죠. 예전에는 저희가 회사 다닐 때만 해도 물론 저보다 더 10년 전에 회사를 다니신 분들은 더 낙후된 환경이나 더 근로 조건이 안 좋았겠지만 저희 때만 해도 야, 너 아니어도 일할 사람 많어. 또 일하는 사람이 또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또 월급을 다 올려줄 수가 없으니까 또 조금밖에 못 올려주고 좀 횡포가 많이 심했죠. 지금은 근무 시간 줄여줄 테니까 와라, 월급 많이 줄 테니까 와라 이런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고 그런 것들을 또 당해본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나름대로 또 성공도 하고 그러면서 또 사장님이 된 경우도 많고 아니면 회사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면서 내가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이런 것들에 불합리하고 안 좋았어. 그러니까 지금 새로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그런 거는 좀 자제하자. 그런 문화가 또 형성될 수도 있고 어쨌든 인구 비례학적으로 그러니까 경쟁자는 줄었는데 또 일할 사람이 적어진 거죠. 그러니까 또 이제 골라서 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신입 직원들을 뽑을 때 그런 인력 풀이 굉장히 줄어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그런 소리를 못 하는 거죠. 실제로 인구가 줄었으니까 야, 너 아니어도 일할 사람 많어. 이런 소리를 못 하고 열심히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꼭 붙잡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인구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희망적인 얘기를 또 하기도 하는데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20대 후반에서 이제 직장을 잡는 요 위치에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 굉장히 저출산 그러는데 이게 또 여기서 여기는 20%가 줄었지만 여기서 여기는 절반으로 줄어요. 이거는 뭐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 지금 현재 어린 친구들이 사회에 나가서 20대, 30대가 되면 그때는 지금의 일본처럼 지금 일본이 그렇거든요. 그 하도 이제 사람들이 살기 힘드니까 애를 안 낳았어요. 한참 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젊은 친구들이 없어가지고 제발 와달라. 그냥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막 취업이 막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그런 것들이 아마 대물림 되지는 않을 거예요. 좀 산업이나 이런 것들은 좀 줄어들겠죠. 인구학적으로 뭐 인구 절벽이니 뭐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그게 아니니까 인구학적으로 이런 관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81년생과 91년생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 우리는 박터지게 사람이 많은 데서 싸웠고 지금 그 91년생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81년생들이 회사에 들어가서 안 나와. 70년대 후반 지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40대 초반부터 30대 중반까지 그 사람들이 회사에 한번 들어가면 안 나와요. 왜냐면 그 아까처럼 그 인구 비례학적으로 어릴 때부터 대학에 입시 때부터 그냥 박터지게 그냥 어떻게 해서든 그 순위 싸움 해가지고 순위 안에 들어야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뼛속부터 그 경쟁 사회에 찌들어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 그 자기 자리를 내놓으려고 하지 않거나 아니면 더 좋은 자리에 갈 수 있으면 가지 절대 더 때문에 자기 밖으로 안 내놓기 때문에 요새 그 젊은 친구들이 직장 생활을 해야 시드머니를 모으고 그러다가 이제 5년이고 10년이고 직장 생활을 해서 자기 사업을 하잖아요. 저희가 그 어릴 때 90년대만 해도요. 98년도 IMF가 뻥 터지기 전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2008, 2018년도가 아니라 이 98년도 이전만 해도요. 사람들 다 대부분 사장님 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그런 사업이 잘 되고 경제가 잘 돌아갔어요. 그건 옛날 얘기고 그 81년생들이 평생 순위 싸움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부터 91년생들이 거기에 이제 사회에 이제 풍덩 뛰어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91년생들 지금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안 나와. 나가면 죽는다는 걸 알거든요. 옛날에 어른들은 나가서 진짜 자기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어쨌든 먹고 살았어요. 이 사람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래요. 옛날에는 중소기업과도 대기업과도 월급이 비슷비슷했고 굉장히 박봉이었지만 비슷비슷했고 내가 내장사를 하던 직장 생활을 하던 하다못해 공무원을 해도 그냥 그럭저럭 살만 했는데 지금은 자기 자리를 내놓으면 경제적으로는 그냥 나가리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자리가 없는 거는 좀 안타깝죠. 뭐 쓸데없는 소리는 이제 그만하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얘기를 해볼게요.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가치는 그대로죠. 그런데 돈이 올라가죠. 우리나라의 부동산 그 가격 추이를 한번 알아볼게요. 검색을 해볼게요. 대표적인 부동산 가격이 뭐가 있을까요? 아파트 가격.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네. 아파트 가격을 보면 2008년도 기준으로 볼게요. 10년 전에 그 1998년도에 우리나라의 IMF가 빵 터지면서 잠깐 좀 폭락을 했다가 다시 그 쭉 이렇게 올라오죠. 2003, 4, 5 해서 6년도, 7년도 요때 잠깐 떨어지긴 했지만은 2008년도에 그 여기 리먼 사태가 빵 터져요. 그리고 잠깐 그 2008년도 후반, 2008년도 10월 달이죠, 리먼 사태가. 후반에 이제 리먼 사태가 빵 터지면서 그 전 세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잠깐 밀리는 듯 됐어요. 잠깐 아주 그냥 잠깐 밀리는 듯 하다가 다시 계속 올라가죠. 너무 가격이 많이 올랐다. 전세 놓고 또 그 집을 사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전세 가격이 좀 많이 전세 가격이 괜히 많이 오르고 이제 지금 이제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지금 이제 7억까지 올라왔다 그러는데 뭐 어쨌든 그 10년 동안 98년도부터 또 10년 동안도 마찬가지지만 2008년도부터 또 지금 2018년도까지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정해진 부동산이 가치는 그대로 있는데 가격이 계속 오른 거죠. 그 물가는 계속 미친 듯이 오른 거예요. 가격이 계속 오른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지금 그 표를 이렇게 받겠지만
88년도, 98년도, 2008년도, 2018년 계속 올랐어요. 계속. 쉽게 얘기하면 1998년도에 연봉으로 뭐 한 달에 월급 한 100만 원, 150만 원 받던 사람은 2008년도에 연봉을 뭐 한 2,500만 원 해서 월급을 한 150에서 200 정도 받아야 또이또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야 월급은 2배가 올랐지만 그 실질적인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상품을 소비하거나 부동산을 사거나 어쨌든 어떤 가치를 내가 교환을 할 때 2배의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2018년도에는 예전에 2,500만 원 정도를 받으면 일반적인 생활이 가능했다 그러면 지금은 2018년도에는 그 10년 전보다 2배 정도의 돈을 받아야 2008년도에 이 정도의 2,500만 원을 받았을 때의 그 생활 수준이나 어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비슷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이 그 취직이 잘 안 돼가지고 아예 그 소득이 없다 보니까 물가는 거의 뭐 2배 정도로 올랐는데 수입이 거의 없거나 절반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까 거의 절반으로 줄잖아요. 그러면 체감적으로 느끼는 그 물가는 거의 뭐 3배, 4배 정도로 고통스럽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꼰대들의 이야기, 뭐 요새 젊은 애들은 뭐 우리 때는 뭐 한 달에 100만 원만 가지고도 살았는데 요새 애들은 뭐 200만 원, 300만 원 갖고도 안 되냐? 말이 안 되는 거죠. 상황이 그런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주식시장의 그 이제 미국과 한국을 비교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길어지고 또 그러다 보면 이 비디오 클립 자체가 너무 길다 보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가 2008년도에 직장생활 처음 시작하면서 그 미국 다우지수라든지 이런 그 지표들을 보면 그 당시에는 10,000포인트를 넘기냐 마느냐를 가지고 막 씨름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20,000포인트 훌쩍 넘기고 역사도 고점을 찍었네 만에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수가 거의 뭐 한 2배 가까이 오른 거죠. 그런데 한국은 도대체 2008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도대체 그 10년 동안 누가 나라를 이끌었고 누가 경제를 이끌었는지 제가 그 말을 하게 되면 또 쌍꺼 소리 나오니까 도대체 누가 나라를 어떤 그 정치꾼들이 어떤 당이 나라를 이끌었는지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어쨌든 쌍시옷 소리 나오는 거 참아야 되니까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그 우리가 그 임진왜란이 빵 터지거나 아니면 6.25가 빵 터지거나 그러면 우리 선조들은 그 뭘 했냐면요 주섬주섬 챙긴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금이에요. 금. 왜냐면 이 쌀이나 곡식이나 이런 거는 뭐 불타 없어지거나 먹어버리거나 그러면 그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상하거나 그러면. 그런데 금은 그 가치가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금화를 썼던 거죠. 그런데 그 금의 가치는 변하지 않지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가격은 바뀌겠죠. 똑같은 한돈을 예전에 그 제가 어릴 때만 해도 7, 8만 원이면 됐거든요. 제가 이제 직장 생활 처음 시작하기 전에 불과 한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그냥 뭐 한돈에 얼마, 뭐 7만 원, 8만 원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012년도, 13년도에 제일 비쌌고 지금도 비싸지만 거의 2배 이상 가격이 2배가 뭐야? 거의 한 3배 가까이 가격이 올랐어요. 그래서 똑같은 금인데 가격이 올랐다. 가치가 올랐나요? 아니죠. 세상에 돈이 많아진 거예요. 그 아까도 그 통화량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를 그 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돈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10년 전에 2,500만 원 받았던 저희하고 지금 5천만 원을 받는 그 새로운 그 루키들은 당장 눈앞에 보면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또 억울하기도 하죠. 저희 같은 경우는 왜냐면 처음에 2,500만 원 받아서 알뜰살뜰 살아서 3천만 원 됐다고 박수치고 3천 몇백만 원, 400만 원, 3,500만 원 막 그거 가지고 막 회사가 나쁘니 뭐 어쨌니 저쨌니 그러다가 이제 4천만 원 넘으면 또 결혼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이 못 산다 힘들다 그러다가 이제 차장급 과장급 되면 이제 겨우 5천만 원 달랑달랑 할까 말까인데 지금 신입들은 5천만 원 그냥 받잖아요. 물론 뭐 그 회사에 한정된 얘기지만 그냥 제 관점에서는 그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한 건 아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세상이 그렇게 흘러왔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자 초봉 5천만원?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쇼킹은 아마 그 1998년도에 그 28살이었던, 지금 나이로 따지면 48살쯤 되신 분들이 2008년도에 28살이었던 그 신입사원들이 2,500만원을 받는단 말이야? 우리 때는 100만원 월급 받는 것도 간파덕지였는데 월급이 200만원이란 말이야? 라고 느꼈던 그 상실감과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요. 이게 돈이 그 너무 많이 세상에 풀려가지고 어느 정도 것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언제까지 이게 계속 유지가 될지. 그래서 오늘은 개발자 그 연봉이 5천만 원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놀랄 만한 일도 아니고, 그 다음에 세상은 이렇게 흘러왔고 앞으로는 뭐 신입사원이 연봉 1억이다 라고 할 날도 아마 뭐 7년, 10년 안에는 오지 않을까. 지금 뭐 연봉 1억 하면 뭐 여기 뭐야 8% 안에 드네, 뭐 10% 안에 드네, 뭐 그런 얘기들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는 뭐 절반 이상의 연봉 1억 넘게 받는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물론 집값은 2배로 뜰 거고요. 금값도 3배, 4배 뜰 거고요. 그거 가지고 이제 연봉 1억을 받는데 고깃집 가서 삼겹살 구워 먹기 힘들다. 이런 얘기 나올 겁니다. 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이 5천 대 5천이라는 걸 가지고 한번 저의 짧은 단상 그런 걸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 5천 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바뀌지가 않았는데 우리는 2배로 월급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그런 동네 조그만 그 구멍가게나 아니면 꼭 그 브랜드 그런 어떤 대기업 프랜차이즈 이런 데만 꼭 가지 마시고 동네 이렇게 구멍가게 식당이나 이런 것도 많이 좀 이용을 해달라. 그래야 다 같이 잘 먹고 잘 산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멘탈이 많이 망가졌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막 차장급, 과장급 돼가지고 10년 직장 생활 해가지고 이제 겨우 연봉 5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 만들어 놨더니 신입이 연봉이 5천이다. 정신줄 바짝 잡으시고 이제 곧 연봉 1억인 세상이 올 거니까 너무 벌써부터 긴장하지 마시라. 지금 연봉 5천만 원 받는 신입들이 딱 10년 지나면 신입이 연봉 1억이라고? 라고 하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저는 뭐 특정 회사를 홍보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이거 딱 그러면 없애고 연봉 5천만 원 개발자가 연봉 5천만 원을 신입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리고 오늘 그래서 제가 저기 뭐야 얼굴 한 번밖에 보지 못했지만 우아한 형제들의 다니고 있는 그 지인에게 물어봤어요. 진짜 연봉 5천만 원이냐? 신입사원이 그랬더니 거의 비슷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구나. 좀 허무하긴 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면 그게 꼭 이상하거나 혹은 과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것도 아니다. 음, 현실이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제 직장을 구하고 있는데 그냥 메뚜기 같은 인생이어가지고 한국에 있다가 일본에 갔다가 뭐 네덜란드 갔다가 뉴질랜드 갔다가 그냥 이렇게 한 군데 이렇게 오래 찐득찐득하게 이렇게 오래 붙어 있지 못해가지고 다시 이제 직장을 잡으려고 하는 상황인데 신입이 5천이니까 경력 직원이 5천만 원이면 또 안 되잖아요. 저는 어, 5천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신입 연봉 5천만 원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뿅 안녕.